불끈함의 식TV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 예고한 바와 같이 지난번 했던 역사 강의를 설명을 하는 시간,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역사는 사회학이다, 실증사학의 폐기선언이라는 강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불끈할 만한 닉네임이 왜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가 참 재수없는 분위기가 뭐냐면 거의 예배당이 됐어. 거의 분위기가 악마 하니까 뭐 사람이 겁내는 거야. 불끈하고 아이고 나 미쳐버리네. 그래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넘어 지금 예배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불끈악마 해적 TV의 장면의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현대 역사의 주류,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육의 주류가 뭐예요? 실증사학이죠. 실증사학의 소개, 그리고 한계점, 실증사학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역사를 다루는 게 실증사학을 이미 벌였기 때문에 사회과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과학이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 역사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네 번째로 이제 본 채널의 강의 목적, 그리고 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어 기생충 포스터를 내가 가져와 봤는데, 영화 기생충 이거 굉장히 무서운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뭐냐,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룬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상을 받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화는 다 역사를 소재로 한 얘기예요.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보면 스토리가 탄탄할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생충에 등장한 인물들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보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 시스템이 동조할래 동조하지 않을래, 우리는 그냥 가. 너희들은 동조하든 말든 우리는 갈 거야. 따라오든지 알아서 해. 우리는 가. 왜?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냥 가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골 때리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면 등장인물 유형 살펴보면 박동익이라고 있죠. 사장으로 나오는, 그리고 집주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동조형으로 나와요. 이성균 씨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로 먼저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분을 했고, 두 번째는 의뢰형, 동조형이고 나버리고 그냥 관습대로 사는 거지, 습관대로. 예, 그렇습니다. 김기택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송강호 씨가 이제 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부터는 이제 동조하지 않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잠수형, 오근세, 박명훈 씨가 분을 했죠. 그래서 4번 이제 반항형이 나오는데, 명시적으로는 전반부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의뢰형이었던 김기택이라는 인물이 이제 돌변을 하죠. 박동익이라는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 집주인을. 그리고 이제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는데 반항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의 동조형과 비동조형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살고 계신가? 혹시 이무기? 용은 되고 싶지만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어떡하? 내 눈엔 다 이무기로 보이네. 뭐 이런 거. 이무기의 삶이 제일 불행하지 않아요? 응? 자기가 원하는 바는 하늘같이 높고, 그리고 자기 능력과 예산은 한참 밑에 있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그럼 항상 불평불만이고 툴툴툴툴. 그거는 좀 불행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문제 제기로 한번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수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동조하는 그 사회는 1979년 10월 26일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1억 이전과 이후는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의 추억. 그때 대단했죠. 그때 나온 괜히 뭐 레이더벨, 붉은 악마. 참 그때 보면 대단했었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서 보다 보니까 아우 이제 징그럽다. 아주 징그러. 마치 사기당한 느낌? 여러분 어떠세요? 나 사기당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 붉은 악마, 이거 불을 끈 악마였습니다. 내 방에서 불 끄고 주안상 차려놓고 그 TV를 보는. 그때 그 기억이 났던 그 경기가 뭐냐, 포르투갈 그 조별리그 맨 마지막 경기였죠. 나 그때 박지성 얼마나 욕했는데 진짜 얼마. 뭐 굳이 너 그때 참 그냥 비교해서 포르투갈 그때 멤버 좋았다고, 한국 멤버로 황금 세대라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 그냥 좋더라고. 그냥 아무튼 저는 불을 거나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뜨겁게 설레. 그냥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는 미적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미적 거리감이라는 표현은 문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어떤 관찰 대상이 있으면 그 관찰 대상이 동조하거나 내면화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건 문학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문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를 하신 분들은 이 미적 거리감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 닉네임을 정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해적이 나오는데, 캐리비안 해적,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1편부터 3편까지 쭉 봤어요. 1편이 블랙펄의 저주고, 2편이 망자햄, 망자햄. 그 3편이 세상 속으로.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 스토리 힘도 있고. 그래서 이 스토리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역사예요, 역사. 역사 영화입니다. 캐리비안 이런 영화. 4편, 5편도 나왔었는데 재미가 없죠. 흥행도 실패했을 뿐더러 지금 후속편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역사가 빠지니까. 1편부터 3편까지 다 보여준 거야.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해적과 관련한 그 한자가 외자가 나오는데, 이 외자가 아주 재밌어요. 요한 글자예요. 이게. 외자를 살펴보면 외나라 외자가 나오고, 여기 이 형성 문자 그 뜻을 표현하는 글자, 뜻을 뭐 표현 문자 합쳐진 뭐 형성 문자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와 맡길 자가 이제 섞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글자는 요거죠. 맡길 위. 이게 핵심이네. 이게 핵심. 맡길 위. 맡겨놓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외놈 그러잖아. 1번 하고 이제 혼동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1번이 왜일까요? 1번은 왜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가 1번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왜는 1번을 포함한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는 바로 해양 세력, 해양 세력으로서의 그 역사적 한 사료 해석이나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축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구전으로라는 이미지를 내가 띄워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 자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분들은 이 지구전도를 보고 지명을 찾고 뭐 의미를 부여하는 좀 지명 같은 건 필요 신경 안 씁니다. 좀 보통 분들하고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포커스에 맞추는 거는 왜 이 그림을 이 지도를 작성하게 했지? 왜? 이게 제 포커스예요.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북미 대륙 보세요. 북미 대륙. 어라라. 물에 잠겼네. 그죠? 어, 그 해수면 상승이 이때 심각하게 일어났구나. 아, 그래서 이 지도를 작성하게 했구나. 김정호라는 사람 통해서. 그리고 그러면 인식을 더 확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세계 패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그죠? 이른바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그렇죠? 그렇게 인식의 확장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도가 발간된 해가 언제냐면 1837년입니다. 그럼 1837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연도가 1837년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적 한번 해보실래요? 해적이 뭐 나쁜 건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해적이 되려면 배가 있으면 되겠네. 그죠? 배가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자. 배가 있으려면 돈이 있으면 되겠네. 그죠? 돈이 있으면 배를 살 수 있어. 가만히 있자. 그러면 돈이 있고 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뭐하러 해적을 합니까? 해적은 아무나 하나. 그거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야. 그리고 뭐 날마다 장수는 것도 아니고, 응? 메뚜기도 뭐 한 차리라며. 그러면 차라리 해적을 고용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해적 고용하는 것도 문제야. 고정 비용이 들어. 그러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해적한테 위임을 하면 되지. 그죠? 왜? 외자의 의미가 이렇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지. 사람 인자와 막줄기. 동인도 회사로 그 알려져 있는 주식회사라는 흔히 말하는 베일의 장막이 쌓인 베일의 장막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상법에. 그랬구나.
그런 거죠. CEO, 최고 경영 책임자의 개념.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세계 질서는 이 외의 세계예요. 왜 맡길 왜? 응? 그게 왜 세계를 살고 있는 거라고. 맡겨놓은 사람. 그럼 누가 맡겼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실체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없었을 가능성. 왜? 지난번에 한번 다뤘겠지만 이기 논쟁을 여러분 제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현 세계 질서의 기본 이념이 뭐야? 이신론이라고 했죠. 그 이신론은 율곡 이의 주기론에 맞닿아 있다 라고 제가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신론은 결국 뭐냐? 그 존재는 존재해. 그렇지만 인간의 일에 관여를 하잖아요. 즉, 갑, 신. 신은 존재하지만 세계를 창조를 했지만 거기까지 끝나고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인간의 일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들의 집단 지성에 의존한다. 그게 이제 현 세계 시대의 기본 이념이라고 본다면 과연 있을까 이거죠. 그리고 그 개념에서 드러나는 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 기본 이념이 거기서 나온 거고, 정치는 그래서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저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말그 역사하신 분들이나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딥스를 마치 무슨 부정을 하더라고.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인정을 해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생기죠. 근데 그 딥스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막막한 대회를 가로질러 해적질을 하려면 나침반은 필수지. 학문도 일종에 보면 항의 아닙니까? 가장국 과설이라는 나침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볼거람의 해적TV 장면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일에 끌려다니며 나를 잃어버리는 삶보다는 미적거리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충실한 삶을 살아보자는 하나의 의미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얼루프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미적 거래감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영어 단어 얼루프 최연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얼루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이게 형용사거든요. 근데 보통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 와. 그 부사처럼 쓰이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한 영어 단어인데 한번 생각있는 게 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편 세계지의 중심의 해양 세력, 지금 해양 세력이 패권 세력의 중심 아닙니까?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이런 해양 세력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역사라는 학문도 역시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막막한 대해를 항해하는 그 과정이라면 가정과 가설이라는 하나의 나침반을 가지고 한 걸음씩 어떤 상식의 근간 본질에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이런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증사학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의 주류가 뭐예요? 실증사관이죠. 대부분 보면 실증사관을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실증사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야. 거의 실증사관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한 거야. 실증사학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눈에 보는 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딴 거 아니에요. 실증사학.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청시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말이 뭐냐면 제야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역사 교육이. 그럼 자기는 뭐 제야 역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는 눈에 뵈는 거 믿는데 이게 말이야. 그렇잖아요. 결국은 실존 상황보다 눈에 뵈는 거 믿으라. 겁니다. 그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결국 눈에 뵈는 거 믿으라. 선전선동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 기빌스의 뭐 명언이죠. 선전선동은 한 문장, 프로파간다는 한 문장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적인 문서와 자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반박을 시작할 때쯤 이미 대중들은 선동당해 있다. 저쪽 애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인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그걸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선동으로 가면 돼. 프로파간다는 프로파간다로 가면 돼. 지금 학교에 뭐 선생님 누구 있어요? 지금 학교에 선생님 있어요 지금? 없죠. 그죠? 답답합니다. 그 제 원서라는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릭 베송이라는 아주 유명한 뭐 유명한가 보죠. 프랑스 감독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음양회 가장 극단적으로 그 영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연금술이죠. 연금술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든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도 제 5원서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 그렇다 치고 내 개인적으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거더라고요. 밀라 요보프치가 어떤 우여곡절 속에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구 역사를 살펴보죠. 뭐로? 컴퓨터 화면으로. 아니 순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밀라 요보비치의 그 표정연기가 나와요. 히, 노, 에, 락. 히노에락 이게 그 표정연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게 실증 사역입니다. 이게 릭 배선 감독이 안에 운유로 그 장면을 넣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하고 하는지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실증사학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역사는 다 이미지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컴퓨터 화면 아니에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 조작과 왜곡이 가능한 그 이미지로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히노 에락이라는 이야기와 아시겠습니까? 그래 실증 사원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왜곡될 이미지가 성존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실증 사원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객관적 역사 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 사학은 자체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왜곡될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실증 사학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역사라는 학문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양성과 현상의 나열만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본질적 접근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즉 각종 이미지와 이야기로 대중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와 시사를 하면서 정반, 정과 반, 그리고 합, 요 개념을 잘 모르시면 이해하시 못한다 그러면 글쎄 역사 의미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의 정으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실증사학이죠. 그럼 반은 당연히 논리사학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정답이죠. 그 반을 실증사학에 반하는 어떤 제야 역사를 어떻게 또 실증사학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자는 거야. 그래서 실증사학 안에서 벗어나 논리와 분석이라는 속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또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누굴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린 부역의 수자 아니에요. 우리 선문답이 가능한 민족입니다. 논리를 할 수 있는, 외국 역사를 다룬 외국 채널도 보면 다 실증 아니야. 실증 그냥 사진 그림 그거만 다뤄. 근데 그거를 아무 그 필터링 없이 그냥 소개하는 채널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야. 이거 반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기록은 다 왜곡됐대, 위조됐대. 그리고 안 봐. 이런 한심한 현상이 저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우린 반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역사 강국입니다. 그 사회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사회과학으로 하니까 제가 역사를 대한 방식은 가설과 모형, 검증. 이건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 수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검증에 의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가설로. 그 수정을 하죠. 수정하면 또 모형이 바뀌겠죠. 그럼 다시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으로 역사를 접근하니까 사회과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하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 분야 경제학도 있고 법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이 있는데 특히 경제학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제학은 수학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현상을 관찰하고 또 각 현상 간의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가설 및 가정을 정하고 잠정적 혹은 결정적 결론에 도달한 후 이를 근거로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다 실증에서 시작을 하지. 그렇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즉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도 각종 역사의 사료 증거 등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현상을 관찰하고 각 현상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또 이를 근거로 가설을 세운 후 도달한 잠정적 혹은 결정적 결론을 근거로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의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뭐냐? 역사의 평가 과정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의 평가의 그런 그 개념이 뭔지. 역사의 평가란 실제 진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관찰된 사건과 사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증거들을 통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빛과 같아요.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비유하자면 실제 진실은 한 줄과 빛과 같죠. 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프리즘과 같습니다. 결국 역사의 평가란 한 줄기 빛과 같은 실제 진실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지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냐? 그게 역사관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는 여러분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자기의 자존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선택되어지는 그 역사관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국노 고정이요? 전 참고로 좀 민족주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팔이 바깥으로 굽으세요? 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제 역사관의 입장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나는 매국노 고정이 뭐야? 이건 또 뭐야? 우한 루제 나라 이런 대한제국 이런 아니 그 수많은 대안 중에 하필은 이게 뭐냐고. 매국노 고정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풍부한 그 인식의 확장이 와요? 그냥 여기서 딱 결론 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갇혀져 그냥. 어? 그렇잖아요. 이런 대안을 선택할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우린 뭐라 그럽니까? 또라이. 어? 여러분 이런 또라이가 되고 싶으세요? 난 이런 또라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나라 걱정하지 마. 어? 나라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이라. 네 정신세계. 아주 육갑들 들고 잡아야니 그지 같은. 흔히 역사를 저도 이제 하면서 여러분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 오류를 벗어나자는 게 가장 교육의 주 목적이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라는 곳은 어딥니까? 지식을 배우는 곳인가요? 아니죠. 배움의 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배움의 장. 그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보다 뭐 능력이 좀 잘 특출난 사람이 있고 또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각자의 재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생각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그 비춰보기도 하고 자기 능력에 한계를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자기도 또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배움의 장이 꼭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에 그런
배움의 장이라는 교육이 지금 살아있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역사 그 관련 그 경력을 보면 오류, 심심찮게 오류를 범해. 그러면 쥐가 잘났대. 그래서 역사를 평하면서 가장 쉬운 오류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첫 번째로 지시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현재 시점의 제도 환경을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야? 얼마 전에 영화에서 나온 서울의 봄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 사고튀기나 군 그게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럼 그 당시에 그리고 한 나 국가의 지도자가 사라져 있는 권력이 블랙홀 상황에서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판단을 해야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고 천만이나 관계수를 올려주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뭐 알았어들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증 자료에서 역사 평가의 시발점 그냥 눈좀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냥 실증에서 그리고 지들끼리 오지게 싸워 또 보면 그냥 실증 자료는 자신이 정한 가설과 과정을 최종으로 그 확인하는 과정이지 시발점은 아니에요 역사 평가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 자꾸 역사를 평가해요.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저는 한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저 원주민 출신이고 은평공항 토백입니다. 제가 여권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한인일 가능성이 큰데 한인도 있지만 또 뭐냐 화인도 있어요. 일명 왕서방 화인도 있고 또 누구 있냐 일본인도 있죠. 외인이라고 알려진 외인도 있고 또 누구 있냐 청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주인도 있습니다. 또 누구냐 진화인 중국 원주민 출신 진화인도 있고 유구인도 있을걸 동남아에서 온. 그리고 우리 다민족이야. 원래 단일 민족 아니에요. 그 역사 기록은 결국 단일 민족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 기록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민족의 기록이다. 그리고 다민족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어느 계라고 그랬어요? 양계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부역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건하고 사고를 잘 구분을 못, 보통 이야기로 자꾸 얘기를 해. 그 사건을 보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그 패턴을 발견을 해서 사고를 유출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고 사고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를 유추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흔히 보면 뭐 사람 그 역사를 하는데 자꾸 얼국으로물 얘기해요. 굉장히 어떤 강의를 들으면 뭐 열변을 토하죠. 막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그 역사가 아니죠. 윤리지. 그리고 실제적 진실이 뭐 절대선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적 진실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장 범하기 쉬운 건 어려운데 지금의 국가 개념을 자꾸 과거를 봐. 지금의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자꾸 지금의 국가를 개념을 봐요. 그냥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버깅이 발생해.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 개념은 1945년 양제대전 끝난 이후에 비로 발생하는 거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국가 개념은 없었습니다.
왕이 있는 곳 중국이라고 하죠. 거기만 나라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민족 공동체로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관할하는 그 지역은 하나의 성을 이루고 그 성을 이루는 그 책임은 일종의 군기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그게 군벌이에요. 군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 그 역사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재 개념 국가 개념으로 자꾸 역사를 평가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까 설명한 대로 실체적 진실과 정보의 비세팅이라는 프리즘, 그리고 그 정보의 비세팅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 나온 선택 가능한 대안,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떤 국가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사관을 갖게 되기 위해서,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마 역사책을 본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역사관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제 본 채널이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역사, 원래 역사라는 거는 그 학문이 원래 없었어요. 역사라는 건 그냥 지나온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 기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손자 손녀 앞에 두고 옛날 얘기해 주잖아요. 그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분이 살고 계셨다. 그분 그 영웅 이야기, 히스토리 히스토리 하시겠어요? 그게 원래 역사였어요. 이게 역사였다고. 근데 역사라는 학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나온 일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종의 데이터로 남아있는 그 기록을 역사라는 학문으로 끌어올 때는 그때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학문적 정의. 그래서 저는 그 학문적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의 총체. 그리고 역사는 결국 데이터.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의 총체라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의 하나의 융합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써놨고,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죠. 그렇다면 그 역사 기록의 주체는 누굴까? 누가 그 기록을, 또 누구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을 했을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역사는 곧 왕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이야기는 결국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스토리죠. 스토리, 희노애락이라는 그 스토리죠. 어쩌면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곧 역사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불가능한 해석TV의 강의 목적과 강의 범위를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역사란 학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란 학문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건이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발견한 일정한 규칙 등을 바탕으로 정립된 가설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상식에 근거한 본질에 접근하는 아주 유익한 강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그 현대사의 시사 및 정치 문제에 대한 평론을 통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 게시를 했던 것 같아요. 게시한 게 6월 3일 작년 그
23편 뒤로 프랑스 모델이냐 일본 모델이냐, 그 중간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국민학교 시절 70년대 현충사에서 봤던 그저 큰 칼에 불과했던 이순신 장군의 칼림은 어느덧 197cm의 크기로 무럭무럭 자라오고 계시다. 그러면서 1박 2일에 출연한 그 이순신 장군의 칼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게실자가 이제 23년 6월 3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긴칼이 곧바로 지정됐습니다. 6월 19일 날 발표됐어. 이 기사 깜짝 놀라는 거야. 혹시 내 방송을 보나? 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칼림이 키가 197cm에서 멈추셨습니다. 박수. 이게 다 제 채널 덕분 아닙니까? 나 이거 3m 봤어. 뭐 들리는 얘기로 뭐 이순신 장군이 뭐 거인이라며? 뭐 키가 뭐 3m의 거인이고 뭐 아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아유 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저들은 쟤네들은요 이 직구죠. 여러분 좀 조롱하고 있어. 그거 왜 모르세요? 여러분 조롱하고 있다니까.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 내 석에 197엔 멈추는 거 아니야. 나 아니었으면 3m까지 갔을 까 아마. 아무튼 곧바로 지정 되셨답니다. 이슈인 장군의 클립 내 거 보는 거야, 그제? 맞지? 그리고 이거는 후화대 30편 후화대 9월 25일날 제가 게시한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걸 언급을 했다고. 정부와 국민들. 그렇잖아. 언론, 내가 기자 새끼들은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이유가 아니 다 주사빠입니다. 다 언론과 노조 시민한테 이런 애 만나 하지 말고, 응? 대한민국 시민과 진짜 만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게시일자가 9월 25일인데 1월달부터 그 찾아가는 민생 토론에 개최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채널로서 이걸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면 그들과 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스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선택으로 다뤄야 할 주사파들, 특히 NLD를 얘기하는 운동권을 본다고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그들을 인정해요. 누군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왜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조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 그냥 풍자해악으로 그들을 저는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계시죠? 그들은 오늘도 여러분을 조롱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롱 안 당해. 왜? 그리고 저들을 아주 이 방송을 통해서 혹독하게 조준할 겁니다. 이 주둥아리로. 그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종의 소명감을 느껴. 내가 참, 왜 난 빨간 약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 약 먹을래요? 파란 약 먹을래요? 나는 빨간 약 제대로 먹었죠. 전 빨간 약 제대로 먹은 사람. 그래서 제 신념은 뭐냐? 빨간 약 제대로 먹고 오리발 내밀 겁니다. 능청 떨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적을 지난번에 첫째는 목적은 뭐냐?
일단 이 역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역사를 대하면 일단 이 이마살에 니네 내천자가 그려져.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 내가 빠져 있어 내가. 그럼 뭐 역사를 해서 뭐 합니까? 사람 취해지고 이왕 하면서 자기의 자긍심 혹은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응? 그래서 첫째는 역사의 명예 회복, 이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이게 제일 내 주안점 갖고 있는 건데, 역사를 부정하는 반이성적 사고의 총체인 주사파, 내가 역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의 박멸, 내가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역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늘이야. 이런 인간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아파 안 아파? 아파. 왜 이렇게 아픈 사회를 살아야 돼요? 응? 왜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깨달지 못하냐고. 다 바보처럼 살아. 녹놓고. 아시겠습니까? 이 역사를 부정하는 반이성적 사고의 총체 이 주사 방면이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하는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복본이라 썼는데, 제가 복본을 하면 굉장히 뭐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복본은 그냥 원래 우리로 가자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70년대 80년대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추억으로 좀 제가 살고 있는 하나의 원천이에요. 우리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발랄했고 그 역동성도 있었고 따뜻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은 아니 별로 싫어. 대화도 안 돼. 대화도. 예전에는 뭐 스몰 터킹이라고 그래서 뭐그 얘기도 하고, 요즘 스몰 터킹 무슨 스몰 터킹? 누가 나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 폭포는 이라고 썼는데 그냥 원래 우리로 가자라는 의미를 썼는데 이건 내 관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세요. 예, 저는 이 두 번째 주사파의 폭멸 여기에 아주 주력을 할 겁니다. 뭐 언제 복권이 될,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됐네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 많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이 조회하신 분들 연령대를 내가 보니까 한 50대 이상으로 인분이 제일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뭐 손자분들. 학교도 못 믿잖아 지금. 가정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사회로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만들어 갈 수는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1편 역사는 사회학이다. 실증사학의 폐기 처분이라는 그 역사의 강의를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2편을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주 1회는 뭐 얘기했던 말 매주 시사 부분을 한번 다루는 걸 약속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